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여겨서 방치하기가 쉽지만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완치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한의학에서는 특별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로 문을 열어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비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재발하고 잘 치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의학적인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인가 우선 알아야 되겠죠.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위액 또는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의 점막을 자극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통틀어서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역류성 식도염을 보면 아주 증상이 다양합니다. 환자마다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역류성 식도염에 나타나는 증상, 불편해하는 증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우선 역류성 식도염의 그 증상을 우선 보면 위산의 역류를 방지하는 식도 하단에 괄약근이 무력화된 거예요. 근데 이 괄약근이 왜 무력화가 됐을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신트름이 자꾸 난다든지, 네, 이 신트름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사실은. 신트름, 아주 계속 신트름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거는 좀 분류가 따르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같은 역류성 식도염인데 이 신트름이 자꾸 올라온다. 뭐 가끔 팥 들은 음식을 드시고 나서 신트름이 가끔 올라온다.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신트름이 올라온다. 이건 마음에 우라가 쌓인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에 우라가 왜 쌓이느냐.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맺히는 게 달라요. 그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신트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90% 이상이 여성들이 많이 호소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그냥 역류성 식도염의 범주에다 넣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것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래가 낀단 말이에요. 가래가 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에 가래가 낀다. 이런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래가 끼고 답답하고 뭐가 있는 것 같고 이거 다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의학에서 볼 때는 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콩팥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풍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함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끈거린다.
따끔따끔하다. 은근하게 아프다. 다 다릅니다. 예, 그다음에 신물이 역류하는 거. 신물이 역류하는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목이 자꾸 오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일반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은 소염제, 진통제, 위산분비 억제제 등을 쓰는데 증상은 약을 쓸 때 가라앉는 것 같으나 자꾸 재발을 합니다. 그 재발하는 것은 치료법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섭생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병에 걸리면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이 왜 왔는가를 알아서 올바른 생활의 법도를 배워서 내가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도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그런 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역류성 식도염의 비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한의학의 특수 이론입니다. 가슴은 기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가슴은 기의 바다다. 멋집니다. 기의 바다다. 여기서 기라는 것은 스트레스다. 기라는 것은 화예요. 화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를 화다 이렇게 봅니다. 화. 그 다음에 가슴은 담음병이다.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담음이라는 거, 담음병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여성이 남성같이 생기고 또 남성이 여성같이 생기는 경우를 담음의 형상이라고 보고 그런 사람이 담음병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옵니다.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그러나 담음병이라는 걸 모르고 소염진통제라든지 위산억제제를 쓰면 증상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위안에 속합니다. 위안이라는 건 위자가 있잖아요. 위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답답할 경우에 위장을 치료해주면 이게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위안을 치료하는 방식은 조잡증이라고 해서 좀 스트레스성, 신경성 소화불량에 해당되겠죠. 그런 경우는 여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불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을 위안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담음 위안통, 기 위안통, 위안심통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병명이 아주 그걸 또 각자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고 그렇게 나눠야 비로소 올바른 치료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나눠져야 이 사람은 이 병 때문에 이거 원인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약만 줘서 약만 먹어서 병이 치료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가슴은 심폐가 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심장과 폐가 거하는 곳이에요. 이걸 엔진이라고 얘기하죠. 엔진이 잘 돌아가지 않아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것 같거나 이래요. 근데 엔진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손이 놀아요. 손바닥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손바닥이 노란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한 역류성 식도염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엔진을 좋게 해주는 이런 약을 써야 손바닥이 노란 게 정상 색깔이 되면서 가슴에 불편함이 없어지고 이게 이렇게 돼야 역류성 식도염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겁니다. 아주 젊은 여성인데 손바닥이 노래서 왔어요. 되게 손바닥이 노랗다 그러면 내 얼굴도 노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황달 아니야? 간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죠. 근데 사실은 엔진이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는 엔진을 좋게 해주는, 심폐기능을 좋게 해주는, 이게 심장과 폐입니다. 오른쪽은 폐에 속하고 왼쪽은 심장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에 속하고 여기는 혈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가슴에 팔이 붙어 있습니다. 가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이 노래지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손이 노랗다 그러면 가슴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듣겠죠? 네. 가슴에 팔이 붙어 있는 거 처음 알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아, 그럼 참 인체는 신비한 건데 알수록 신비한 건데 정말 멋진 학문이에요,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자, 역류성 식도염의 한의학적 유사 병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어 조잡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조잡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잡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성, 신경성 위장장애예요. 근데 거기에 혈이 허한 것이 붙었어요. 혈이 부족해서. 혈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떠냐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어떤 사람은 살 빼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 사람은 살찌려고 노력하는데 살이 안 쪄. 이런 사람은 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피부가 건조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피부색이 흰색인 사람도 있지만 약간 푸른색이거나 누렇거나 희지 않은 색을 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멍이 잘 들어요. 어디? 다리 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혈어 조잡이 잘 와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혈어 조잡이라고 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거나 아프거나. 그런데 혈어 조잡이기 때문에 낮에보다 밤에 심해요. 참 복잡하죠. 역류성 식도염의 비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냉심통입니다. 냉심통이라는 것은 손발이 찬 사람이 원래 손발이 찬 사람이 손발이 차다는 것은 내장기관도 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요 어제 부위가 푸른색을 띄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찬 데 노출되거나 찬 것을 많이 들면 바로 심장에 통증이 옵니다. 심장에 통증이 오면 어때요? 심장에 통증이 오면 어때요? 가서 검사해줘.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요. 또 협심증이라고도 얘기해요. 부정맥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경계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의학에는 분명하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나누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오니까. 그 다음에 탄산이라는 것은 속이 신물이 올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탄산 증상도 빼짝 마르고 코가 오똑하게 생긴 사람과 입술이 두툼하고 가슴이 크면서 엉덩이가 크고 뭐든지 잘 먹고 잘 먹으면 배꼽이 커지는 그러면서 잘 먹는 거에 비해서 대변 나가는 게 시원찮은 사람들. 그거 어디로 가겠어요, 사실. 일로 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는 탄산은 또 달라요. 근데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것마다 다 치료하는 게 달라요. 자, 식적담입니다. 이번에는 식적담이에요. 말하자면 소화가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어디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위장이 불편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불편해요 이래요. 그것도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왔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식적담인데 어디가 불편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불편해요. 그럼 대개 어떤 사람이 식적담이 오느냐? 자궁을 드러낸 사람들이 식적담이 잘 옵니다. 그 중에서 얼굴이 각이 좁고 관골이 나온 사람, 코가 오똑한 사람들이 식적담이 잘 생깁니다.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식적담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으로 식적담으로 치료하면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가 되는데 증상만 없애는 치료를 하니까 자꾸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적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초 기통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야? 상초, 중초, 하초예요. 상초의 기통. 상초에 우라가 쌓였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각이 진 사람. 얼굴이 어떻게 각이 졌느냐? 네모져. 여기가 이렇게 각이 진 사람. 그런 사람이 상초 기통이 잘 와요. 그런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역류성 식도염이요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병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상초 기통으로 보고 다스려주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치료가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매핵기라는 게 있어요. 목에 가래가 낀 것 같고 바발이 넘어가다 걸리는 것 같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성이 남성같이 생겼어요. 늘씬하게 키가 거의 한 175. 여자처럼 키 크죠? 네. 네. 그리고 하얀 사람보다 하얗면 그런 사람도 견디질 못해요. 약간 까마잡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바깥에 나가보면 굉장히 활달합니다. 그런데 맨날 여기 뭐가 끼게 이래요. 여기 뭐가 바발이 자기 얘기는 바발이나 콩이 넘어가다 걸린 것 같다 그래요. 또 생선 먹다 가시가 걸린 것 같다 그래요. 근데 들여다보면 없거든. 아니 가시가 걸린 게 10년이나 걸려 있어? 바발이 걸리는데 10년이나 걸려 있어? 아니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이와 같이 생긴 모습과 나타나는 증상과 이런 것을 따져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한의학적 치료법에는 반하라는 게 이제 담열을 치료해요. 반하라는 약, 향부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기통, 기가 맺힌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황련이라는 굉장히 쓴 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작증, 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진탕이라는 게 담음 위안통을 치료하고 전기총연탕이라는 건 코가 크게 생겼는데 여기 비근까지 오똑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기총연탕.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막 심장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평이산. 뱃속에 뭐라 그러냐면 고무풍선 또는 축구공이 들어있는 것 같이 가스가 차고 헛배부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평이산 써야 돼요. 그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통증이 막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일씩 통증이 계속된다고 그래요. 걔 그냥 다 죽어가요. 근데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역류성 식도염. 그럴 때는 가슴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배를 풀어주면 치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류성 식도염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인체는 신비합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밥을 먹고 누우면 신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을 지속하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가 쉽나요? 그렇죠. 신물이 넘어온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가끔 나타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 신물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난 증상, 주변 증상 이런 걸 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되는 신물 넘어옴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액이 역류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스트레스와 역류성 식도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도 잘 이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자기 취미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인 댄스 하십시오. 라인 댄스. 사실 화병에 제일 해소법이 좋은 거는 춤을 추는 겁니다. 좋은 음악에 맞춰서 내 몸을 흔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육체를 흔들어주면 정신이 안정이 돼서 역류성 식도염, 화병 다 치료될 수가 있는 겁니다.